전국적으로 불법 점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퀸즈에서는 한 집주인이 불법 점거인을 강제 퇴거시켰다가 되려 체포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맨해튼 플러싱 일대에서 잘 알려진 한 식당 중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쥐와 해충 문제로 지적을 받고 위생등급 C나 보류 상태인 곳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직접 수사와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저지 휘발유세 인상 및 전기차 수수료 부과 법안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주지사에게 송부됐습니다. 뉴욕주 소상공인들 중 26%가 소수민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는 17%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되면서 다른 주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악 일대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4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 문제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뉴욕 주민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약 1억 2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불법 점거 하우스쿼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퀸즈의 한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집에 들어산 불법 점거인을 내쫓고 열쇠를 바꾸었더니 출동한 경찰이 다름 아닌 집주인을 연행한 일이 발생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델 안달로로는 부모님이 생전에 사셨던 집을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어있던 이 집을 점거한 복수의 불법 거주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아델은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이 나오자 집 문이 열려있을 때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또 다른 두 남자를 내쫓았습니다. 이어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그러자 쫓겨난 남성들이 아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자물쇠를 바꾼 혐의로 아델을 체포했습니다. 아델은 경찰에게 주택 소유권 서류를 증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So Adele, you're getting arrested right now? I'm being arrested. For what? For being in my own home. 경찰이 불법 점거인들 대신 아델을 체포한 이유는 뉴욕시의 주거 권리와 관련한 현행 법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빈집에 들어갔어도 일정 조건만 만족시키면 주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최소 30일 동안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입자로 선언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불법 점거인에 대한 문제를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지만 적어도 뉴욕시의 현행법은 집주인의 권리보다 불법 거주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여나 불법 점거인을 발견하고 집을 보호하기 위해 섣불리 내쫓았다간 체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행법은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으며 이번 아델의 사건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 하우스 스쿼팅이란 소유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주택이나 건물에 침입해 불법적으로 점거 및 거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는 렌트비와 물가지수가 치솟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홈리스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하우스 스쿼팅 문제가 전국적으로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불법 점거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법 점거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으로 퇴거 소송을 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이후 한 식당의 위생관리 상태가 개선됐지만 벌레 쥐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은 곳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한인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맨해튼 플러싱 일대 유명한 식당들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중앙일보가 뉴욕시 보건국의 브롱스, 브루클린, 맨하탄, 퀸즈, 스테튼 아일랜드 한 식당 위생 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C 보류 상태의 식당이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상당수는 쥐와 해충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인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한 식당으로 밝혀졌습니다. 맨하탄의 경우 유명한 G 업체 등이 G가 관찰됐다는 이유로 C등급의 이름을 올렸고 퀸즈에선 C, G 업체 등 유명 식당이 같은 이유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명 G 식당의 경우 살아있는 G 흔적이 감지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벌점 14점 이후부터는 보류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사실상 꼼수로 여겨집니다. 재검까지는 등급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조사관은 시에 있는 약 2만 7천 개 식당을 각각 불시 검문하며 식품 안전 규정을 토대로 벌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복장, 손톱 등 개인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과 조리 방식, 운반, 식품 준비 온도, 수압, 식기 상태, 해충, 쥐 현황, 배수 상태 등을 모두 확인합니다. 특히 쥐의 흔적 등은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벌점은 A, B, C로 매겨집니다. 최근 C등급을 받은 한 식당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불시에와 초파리 몇 마리 보인다고 과장의 보고서를 올리니 언젠가부터 등급을 무시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C등급을 받은 또 다른 한 식당 관계자는 시에서 직원들이 다녀가면 개선점을 적어주니 그걸 따라 청소에 더 신경 쓰긴 한다면서도 자신의 업체가 무슨 등급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한식당 단체 관계자는 발효식품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에서 오는 과거의 기준 논란은 이제 전혀 없다며 시 기준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들어 연방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미지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 절도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한인 식당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의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2022년 5월부터는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이 가운데 85%의 식당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2만 9천 명의 종업원들이 3만 4,070만 달러의 임금을 못 받은 것을 확인한 연방노동부는 업주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 명령과 함께 고용주들에게 3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노동부 단속으로 지난해 1월 라스베가스에서 한 식당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2명은 121명의 직원들에게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고 업주가 소유한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 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LA의 한 한식당에서도 35명의 직원들에게 2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1,103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집단소송 56%, 개별소송 42%, 연방노동부 소송 2% 순입니다. 노동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합의 판결은 연방노동부가 예전에 2-3차례 노동법 단속에 걸렸던 전력이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전에 업소 측과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똑같은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체불 임금과 동일한 금액이 책정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사 벌금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업소 측이 합의 판결 내용을 특정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팔게하거나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 명령도 포함됐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른 체불 임금과 배상액은 국가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휘발유세 인상 및 전기차 수수료 부과 법안이 결국 주의회 문턱을 넘어서 주지사에게 송부됐습니다. 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주도로 급속 처리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로 입법될 경우 뉴저지 휘발유세는 5년 뒤 갤런당 52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과 주 하원은 각각 본회의를 열고 뉴저지 휘발유세를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9센트씩 올려 총 9.5센트를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또 휘발유를 넣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 $250 수수료 부과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인상해 2028년 $290까지 높이는 법안을 처리해 필머피 주지사에게 송부됐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 입법될 경우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현재 갤런당 42.3센트에서 5년 뒤에는 갤런당 52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법안은 주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주도로 급속 처리됐습니다. 이달 초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을 상정한 지 2주 만에 본회의 승인이 이뤄진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도로와 교량 보수 등의 재원 역할을 하는 교통신탁기금의 확충을 위해 연간 20억에서 23억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은 이미 뉴저지 휘발유세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안기는 법안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전기차 소유주에게 높은 수수료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차량 구입 시 4년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1,200 이상의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머피 주지사가 추진 중인 전기차에 대한 판매세 면제 정책 폐지까지 더해지면 전기차 구입 요소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토머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지만 뉴욕주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 가운데 소수민족이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기라민 기자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뉴욕주 내 소상공업 소유주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 오너 가운데 26%가 소수민족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전국 평균인 21%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소수민족 중에서는 아시안 비율이 1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아시안 소상공인 비율이 11%인 것과 비교해도 뉴욕주 아시안 스몰 비즈니스 오너는 높은 수준입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뉴욕 주민들은 매우 높은 사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정신은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입법 관련 공무원 및 주정부는 다양성과 도전 정신이 있는 뉴욕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거주 히스패닉 비율은 19%이지만 스몰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는 5.9%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뉴욕주 내 흑인 인구는 14%이지만 흑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는 단 3%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 소상공인 중 외국에서 출생한 소유주는 28%로 외국 태생 주민이 소상공인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 외국 태생 소규모 사업주 18%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디나폴리 원장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벨롭먼트의 중소기업 부서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비즈니스 멘토링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멘토 뉴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 및 기술 지원, 커뮤니티 지원책을 교육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이민 정책은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되면서 다른 주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당초 이달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처럼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스티븐 홀트 아이오와주 주의회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주가 행동할 수 있고 또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이민법은 킴 레이놀즈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아이오와 주의회 하원의원 사미 셰츠는 이민은 헌법상 연방정부의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공화당이 우세한 뉴햄프셔 상원은 지난달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법안을 발의한 제 브래들리 뉴햄프셔 주의회 상원의원은 하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여서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앞서 무면허 운전이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테네시주는 학교 부지에서 살상 무기 등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에게 판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주에서는 이민자 권리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주의회가 이민 자격과 관계없이 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애리조나주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텍사스 이민법과 비슷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누아크 일대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뉴저지 의원들은 수도관 및 수로 교체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2019년부터 교체됐어야 할 뉴저지 뉴아크 일대 12개 수도관이 여전히 교체되지 않은 채 사용 중이며 해당 지역에서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션 라투렛 뉴저지 환경보호국장은 현재 납성분 검사가 가능한 주택 1,300채에 대한 수질 검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지역 내 가정으로 수도가 공급되는 총 90개 파이프라인 가운데 12개 라인 이상에서 납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납성분 검출은 지난 2월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이뤄진 것으로 이번 납성분 검출 수도가 총 몇 채의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뉴저지 환경보호국이 검사를 진행한 가정 가운데 약 13%에서 납성분이 검출됐으며 뉴욕시에서는 총 30만 주민이 거주 중입니다. 뉴욕 인근에서는 가정용 수도 송수관에서 납성분이 검출된다는 지적을 이미 4년 전부터 받아왔습니다. 2019년부터 뉴욕시는 주민 보호를 위해 총 2만 3천 개의 수로를 교체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와 뉴저지 주정부는 납부품이 섞인 수도관을 사용한 업체 또는 제대로 교체 작업을 하지 못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보호국 관계자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하청업체 이름을 밝힐 수 없다며 이는 명예훼손 소송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조사가 마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뉴욕 주민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약 1억 2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민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뉴욕주 내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책으로 1억 2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내 입원 치료 중인 뉴욕 주민이 퇴원할 시 그들의 정신감정 및 재활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인 팀 26개를 개발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데 총 9,200만 달러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안전 옵션 서포트 팀을 만드는 데 1,000만 달러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정신건강국은 현재 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지원을 위해 뉴욕 시내에 2개의 SOS팀을 구성해 주정부 자금 1,000만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노숙 청년들이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 지원 및 치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준은 올해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보도 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회 연속입니다.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6%로 예상하며 작년 12월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 발표와 마찬가지로 2024년 안에 0.25%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입니다. 연준은 또 연말 실업률을 4%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의 예상치인 4.1%에서 소폭 하향했습니다. 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1%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의 예상치인 1.4%에서 0.7%포인트 높였습니다. 대도시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민들 이탈이 늘어나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대도시 삶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LA 등 대도시 광역권은 팬데믹 기간 동안 주민들 이탈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면서 우려가 컸습니다. 연방센서스국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이 최근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대도시들의 인구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과 2023년 동안 해외에서 이민자들이 약 114만여 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기록보다 거의 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스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의 한국행이 확정됐습니다. 권 씨는 빠르면 23일, 24일 한국으로 송환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는 형기가 만료되는 23일이나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낮아 한국 송환을 강력히 희망한 권 씨의 의지가 관철된 셈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될 권 씨 형사재판의 쟁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되느냐입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그만큼 처벌 근거가 약해집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타운별로 얼마만큼의 저소득층 아파트가 제공돼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급 의무를 충족한 타운 정부에 대한 법적 보호와 분쟁 해결 방안 마련 등이 내용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새 법안에 따라 각 타운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충족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